KBS ETV 미녀와 순정남 37회 줄거리. KBS ETV 미녀와 순정남 37회 줄거리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홍혜교는 진상구가 잡지에서 공진단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아? 혹시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홍혜교는 크게 동요합니다. 홍혜자는 그런 말을 하는 진상구가 기분 나쁘려고 한다며 화를 내고, 진상구는 미안하다며 내 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라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습니다. 홍혜자는 회장님 사진을 보며 우리 진단이는 회장님 닮았다고 말하지만 사진을 보니 전혀 닮지 않은 모습에 결국 홍혜교는 공진단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망설이다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순 없어. 라며 결심합니다. 고 필승은 대표가 돼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공진단은 자신이 양자가 돼서 대표가 되면 너부터 시원하게 날려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재동은 가족들에게 우리 지영씨 터졌다. 지금 업계에서 주인공보다 우리 지영씨가 더 주목받고 있다. 라이징 스타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김호경 작가가 수백억 규모의 미스터리 멜로 대작을 작업 중인데 주연으로 김지영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한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합니다. 김지영 가족들에게 말하는 와중에 이재동은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 감독님과 작가님이 지영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김지영은 고고 엔터테인먼트에서 고필승과 작가를 만나 캐스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주인공 작품의 주인공이 됐는데 경험도 별로 없고 작가님 작품에 해를 끼칠까봐 두렵다. 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지영씨는 말할 수 없는 세련됨과 화려함이 있다. 며 격려하고 도시 여자의 이미지를 살리고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홍혜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 공진단이 정말 상구의 아들임이 밝혀집니다. 충격에 빠진 홍혜교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나만 입 다물면 돼. 우리 진단이는 공대길 회장님 아들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이 비밀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김지영은 미팅 후 고필승을 따로 만나 혹시 감독님이 일부러 무리해서 저 캐스팅해준 거냐? 고 묻습니다. 고필승은 그런 것 아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지영씨를 염두하고 쓴 거다. 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격려합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을 만나 후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홀로 오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독님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도 감독님 좋아하는데 이제 어떡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안 되는데? 라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진단은 연락이 없는 김지영을 찾아가게 되고 아무래도 좀 더 친해질 기회를 만들자고 하고 이번 주말에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가자고 하고 할머니 핑계를 댔지만 할머니는 백 대표가 잘 보살펴 준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지영은 불안해합니다. 홍혜자는 악몽을 꾸게 되고 진단이가 회장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며 끝이라며 아무도 모른다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지영은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금 50%를 미리 받게 되고 그 돈을 백 대표에게 전달합니다. 김지영은 백미자를 찾아가 일단 2억 원 먼저 공진단 대표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나머지 돈도 꼭 갚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다며 공진단 대표를 만나는 것을 천천히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아지지 않고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미자는 공 대표가 순순하게 너 하나만 좋아해서 투자한 사람이라며 그거 배은망덕한 거라며 공 대표가 널 얼마나 좋아하면 5억을 떡하니 주냐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고 그 돈은 갚아서 맘 편히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김지영과 공진단은 그동안 감사해서 식사를 하게 되고 당분간 캐스팅돼서 일에만 전념하고 싶고 이번 주 제주도는 못 갈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편 공진단은 김지영이 제주도 여행을 거절하자 내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짓밟냐? 나 진짜 치사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5억이 어디서 쉽게 나오는 돈인 줄 아냐? 라며 불만을 표출합니다. 김지영은 마음이 불편해서 백 대표님이 2억을 갚은 걸로 아는데 못 받았냐고 말합니다. 공 대표는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김지영은 기쁨도 잠시 어머니 백미자가 김지영의 출연료 2억 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지영은 이 돈으로 공진단에게 빚을 갚으려 했지만 백미자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데 쓸 거다. 그 돈을 왜 갚냐? 유라한테 투자한 돈이다. 라며 뻔뻔하게 거절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영은 공진단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녀는 어머니 백미자에게 2억을 공 대표한테 갚아달라? 사실 너무 힘들다. 약혼한 사람이라고 목숨 구해준 고마운 분인데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김지영과 백미자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박도식과 박도준은 김지영에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진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김지영은 정말 내 엄마 맞냐? 아줌마가 내 엄마면 어떻게 이러냐? 내가 공진단 대표님 만나는 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못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만나겠다고 했는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더 불편해서 어렵게 회사의 계약금도 달라고 했다. 면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를 듣고 분노한 박도준은 난 도저히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 집에서 당장 나와서 나랑 같이 살자. 고 누나 김지영에게 제안합니다. 이 상황은 가족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진단에게 2억을 돌려주고 화가 나서 백미자에게 연락하고 딸 김지영이 돈 때문에 불편해한다고 해서 돌려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들은 공진단은 김지영을 더 좋게 받아들입니다. 공진택은 팔을 다쳐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라 아내인 장수연은 공진택을 도와줍니다. 홍혜자는 남자친구인 진상구도 좋지만 아들이 지금 공진택의 양자가 되어서 그룹 대표를 승계받을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해외로 보내버리려고 하고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진상구는 자신 때문에 문제 생기면 안 되지 하면서 알겠다고 합니다. 공진택은 장수연에게 이혼을 취소했다고 말합니다. 꼴도 보기 싫지만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내 옆에서 평생 미움받으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김지영은 역할에 맞게 파마 머리를 풀게 되고 모습이 바뀐 상태로 고고엔터를 찾아가고 고필승과 작가님을 만나게 되고 바뀐 모습에 만족해합니다. 진상구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그래서 홍혜자가 나를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냐며 놀랍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에게 반지를 건네주며 지난번에 파리 갔을 때 산 거라며 전해줍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을 향한 자신의 감정 때문에 홀로 오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지영은 액션스쿨에서 탈출해서 떨어지는 장면을 찍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 순간 예전의 일이 스치듯이 떠오르면서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37회에서는 각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밝혀졌는데요. 주인공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한 복잡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전개는 시청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새로운 비밀과 미스터리가 등장하여 스토리에 새로운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많은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며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대됩니다.